you doing in Paris?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야심작 퍼스널 쇼퍼. 작년 칸에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죠. 아사야스 감독. 굉장히 실험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유로운 감독인데요. 영화지만 인위적인 캐릭터를 싫어한다고 하죠. 영화 한 편 한 편 별개의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별난 연출가입니다. 트와일라잇의 여주인공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첫 단독 주연작인데요. 여주인공 모린을 연연했습니다. Is it you? Or is it just me? 영화의 시작은 한 낡고 고립된 전원의 저택이에요. 어두침침한 곳으로 두 여인이 들어옵니다. 뭔가 어둡고 폐쇄되어 있는 미지의 공간이죠. 들어가면서 관객도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처음 보실 때 그 기괴함, 그리고 불안함,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게 이 작품의 가장 큰 실험, 가장 큰 의미니까요. You see the cross? 모린에게는 심장병으로 죽은 쌍둥이 남자 형제 루이스가 있어요. 원래 쌍둥이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죠. 신비감도 있고요. 루이스와 같은 심장 문제가 있다는 모린. 루이스는 모린 안에서 고스트, 유령과 같이 부유하면서 실제하지 않으면서 더 현실 같은 존재예요. He really considered his future. I'll see you again in 6 months. What are you doing in Paris? 죽은 루이스의 존재는 살아있는 모린의 인생을 꽉 채우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집착, 중독에 가까운가요? 모린은 스스로를 루이스와 같은 영매라고 소개합니다. 모린은 이승과 저승의 매개, 이런 회색지대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고정시켜두고 끝없이 방황하는 인물이에요. Heart attack. Does it scare you? 루이스는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이 고스트가 되어도 모린에게 자신이 존재하는 걸 알려주는 사인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루이스는 저승, 모린은 이승. 그렇게 격리되어 있어도 둘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고 모린은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Whoever died first would send the other a sign. 한편 모린은 유명 연예인의 퍼스널 쇼퍼인데요. 그녀의 연예인 클라이언트가 화려한 연예계에서 입고 다닐 드레스와 액세서리, 구두, 보석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관장하는 패션 코디네이터예요. 런던, 파리, 그야말로 스타일리스트와 퀵 서비스를 합친 것 같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네요. 퍼스널 쇼퍼는 자신은 대중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의 고용주가 누구보다 주목받게 해주는 그림자? 그런 숨겨진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로운 세계랄까요? 어느 날 제한된 발신자로부터 괴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난 널 알아. 너도 날 알고. 그때부터 모린의 이미 불안정한 일상이 상상조차 못할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퍼스널 쇼퍼라는 제목만 들어서는 귀신이 연상되지 않죠? 그러면 왜 제목이 퍼스널 쇼퍼인 걸까요? 퍼스널 쇼퍼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세속적인 컨슈머리즘을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쓰여요. 초현실적이고 보이지 않는 고스트의 세계와는 반대의 개념인 거죠. 이렇게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끝없는 두근거림, 긴박감이랄까요? 불안감과 공포, 의문, 신비? 모두 고스트라는 모티브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스트는 단지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미지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총칭해서 말하게 됩니다. I would prefer it in euros if that's. 영화 상영 내내 아사야스 감독은 귀신이 정말 있나? 없나? 현실과 초현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두 굉장히 다른 세계를 잇는 과정을 현대의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심리적인 모험이 퍼스널 쇼퍼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합니다. There are a couple taxi receipts as well. 그런 의문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모린이 문을 여는 장면들이에요. 영화에서 모린은 정말 문지기가 따로 없죠. 문을 열고 또 엽니다. 퍼스널 쇼퍼에서 문은 미지의 세계, 무의식의 통로로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진 그런 심리적인 소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매개로 빛과 어둠, 이승과 저승, 실제와 허구, 인간과 유령, 그런 대칭적인 구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대부분 모린을 정면으로, 모린이 귀신을 보는 건지 귀신이 모린을 보는 건지 앵글 하나로 관객의 심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면 굳이 왜 고스트를, 유령을 가지고 심리 실험을 한 걸까요? 아사야스 감독은 19세기 상징주의 시문학으로부터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샤를 보들레르, 에드거 알란 포, 폴 베를렌, 영문학 전공자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서구 문학사에서 고스트 문학이라고 따로 칭할 만큼 고스트는 19세기 상징주의의 커다란 툴이지요. 그런데 그 19세기 중후반의 장안의 화제가 바로 심령사진이죠. 조그만 인화 과정의 실수나 의도적인 수정, 변형 이런 것만 있어도 이렇게 귀신처럼 하얗게 연기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의 그 놀라움, 공포, 불안, 그리고 신비? 그런 느낌을 아사야스 감독은 퍼스널 쇼퍼를 통해서 다시 21세기에 재현해낸 거죠. 물론 퍼스널 쇼퍼는 21세기적인 고스트 맥락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화상통화, 스마트폰 메신저라든가 그런 비교적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일상적이면서 보이지 않는 상대의 심리를 계속 그려보고 고민하게 만드는 소통 방법이잖아요. 뭐 그런 크크크의 키역의 개수 차이로 상대의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알려고 애쓴다든가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삶과 죽음만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또 있을까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또 의문을 던지잖아요. 19세기 대중과 21세기 대중에게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실험.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묘미라고 하고 싶네요. 아사야스 감독의 심리예술과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신들린 연기. 만나러 가볼까요? See it to the end, that's all.